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다.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다라는 말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내 일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으면 도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 저도 글쓰기와 철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분야를 선택했던 과정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세 가지 상황에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나만의 분야를 결정하는 대원칙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분야를 고르시는 게 한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저만의 분야를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, 세 번째는 수익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걸 찾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만약 지금 회사에서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한 분야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회사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일을 살려서 저희 분야를 고를 수 없었죠. 계속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고민의 범위를 좀 좁혀봤습니다. 회사 생활을 제외하고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죠. 그런 활동이라면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일 것이고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요.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퇴근 후에 철학과 인문학 책을 읽고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철학과 관련된 분야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죠. 그런데 문제는 철학이라는 분야는 수익화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한 수익화의 조건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철학은 실용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. 철학 관련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떻게 실용적인 노하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. 철학 에세이를 쓰면서 떠오른 글쓰기 전략과 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. 철학과 달리 글쓰기는 많은 분들이 처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었고 글쓰기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의 추세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글쓰기와 철학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선택했죠. 여기서 하나의 계정에서 글쓰기와 철학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다룰까도 고민했는데요.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조금이라도 컨텐츠의 분야가 다르면 계정을 나누는 게 낫다 였습니다. 한 계정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컨텐츠를 올리면 게시물 반응이 떨어지고 채널 성장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를 봐도 업로드 횟수를 맞추겠다고 다른 종류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. 적어도 인스타그램에서는 기존에 올리던 콘텐츠와 다른 콘텐츠를 올리면 팔로워 증가도 정체되고 팔로우를 끊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모든 SNS에서 아예 계정을 두 종류를 만들어서 분리시켜버렸습니다. 이런 과정으로 저는 철학 에세이를 쓰면서 떠오른 글쓰기 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따로 업로드하면서 현재는 두 가지 분야에서 6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계정 개수는 좀 여러 개인 편인데요. 저희 워크플로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철학 관련 책을 읽고 철학 에세이를 쓰면서 떠오른 글쓰기 팁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제작한 철학 글쓰기 콘텐츠를 각 플랫폼에 맞게 변형하는 4단계로 저는 6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, 내가 좋아해야 하고 두 번째,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두 개의 분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하루 종일 하는 전업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하는 건 모두 가능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보통 부업으로 하시거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분야를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여러 플랫폼에서 분야를 나누고 있지만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구분이 가장 참고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총 12개의 글쓰기 분야를 구분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. 이 12가지 분야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만의 분야를 선택하면 될까요? 제가 생각했던 대원칙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선택한다입니다.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적어도 자신이 그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매일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소재도 계속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대원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
추상적인 고민을 구체적인 고민으로 바꿔서 결정을 앞당기게 해줍니다.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는 추상적인 고민이라 답이 쉽게 나오지 않지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은 정량화가 가능한 고민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제 자신만의 분야를 찾는 방법을 세 가지 상황에 나눠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경우인데요. 일단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적성에 맞다면 저는 그 분야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콘텐츠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발빠르게 해당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매일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얻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소재도 훨씬 쉽게 발굴할 수 있죠.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건 크나큰 경쟁력이고 몇 발자국이나 앞서간 상황입니다. 만약 이 경우에도 아직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지 않거나 글을 쓰고 있지 않으시다면 저는 하루빨리 30분이라도 투자해서 짧은 글이라도 SNS 계정을 만들어서 올려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문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경우겠죠. 저도 이 경우에 속했고요.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달간의 자신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고민이 필요합니다. 자신은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 달에 4편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딱히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0편씩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머릿속으로만 자신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실제 의식하지 않고도 한 달에 20편 넘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영화를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. 한 달간의 자신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꾸준히 활동한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과를 되돌아보지 않고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분야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니까 꼭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어떤 분야로 글을 쓰기 시작할까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투자할 만큼 딱히 좋아할 만한 게 없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 경우가 사실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의 분야를 골라서 그냥 시작하면 되니까요. 고민을 더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위에서 소개해드린 12가지 분야를 참고하셔서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어렴풋하게나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고르시고 해당 분야의 책을 한 권 읽고 글을 써서 SNS에든 어디에든 업로드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느낌이 오실 거고 해당 분야가 잘 맞으시다면 그대로 그냥 가보시면 되고 안 맞는다면 그냥 빨리 다른 분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. 어차피 SNS 계정은 끝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.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해보는 건 항상 많이 다릅니다.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7편의 글을 써봐도 나만의 분야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분야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. 물론 저에게도 이 고민은 있었죠. 특히 철학은 적어도 박사학위 이상은 받아야만 발언권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. 지금 저는 선택한 분야에 확실한 흥미만 있다면 당장의 전문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글쓰기와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의 성장 일기는 계속됩니다.